자, 뉴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 여행자라는 연작 소설의 기획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된다잖아. 이 사람 이해된다고 질문에 써놨어요. 아니 뉴욕 여행자 소설 4부작이니까 이해가 되지 왜 안 돼? 근데 여행자는 아니죠. 체류한 거지 잠깐. 내 생각에도 이해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까탈스러워. 자, 하나의 작품집으로서 이 소설의 완결성, 연결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별 작품 중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재영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싫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순서 무슨 의미가 있어? 박인 선생님부터 하세요. 아니 너무 쉽게 박인 물어가는 거 선생님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먼저 싫다고 선빵 때리면 선빵? 뭐? 아닙니다. 나이가 깡패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인문학 채널을 지향하고 있는데 비인문학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랜드입니다 아직. 넌 유교보이야. 난 유교 레이디? 저는 일단은 유교벌. 바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4편의 소설들이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앞에 3편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마지막에 이제 4번째 작품이죠. 아가씨 유정도 하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결이 달랐던 거? 근데 이 결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양면적인 유형,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에 대해서 호감은 있으나 다가가지 못하고, 다가가고 나면 오히려 되받아쳐지고 멀리하고, 거기에서 오는 상처에 대하여 익숙해지기 위하여 스스로를 또 살짝 닫아놓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까 뭐 표현대로 하면 셀죽한 도시인들. 근데 물론 거기에서도 선을 셀죽에 꽂히셨군요. 계속 반복하시네. 지금 한 5번 한 거 같은데? 물론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승하, 이제 첫 번째 작품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 나오는 승하 같은 캐릭터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이제 타인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소한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캐릭터들도 있고, 뭐 또 장미의 이름 장미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지만 타인들에게 너무 많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뭐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예민할 필요가 있는가 읽으면서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데 집중을 했다면, 아가씨 유정도 하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성 인물들하고는 또 차별화되는 남성 중년 소설가가 자기 어머니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경험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순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관점에 대해서 도달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은희경 작품 중에서 거꾸로 올드한 면이 있었고, 근데 이 올드한 면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과거사 혹은 지금의 경험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변인이지만 혹은 나도 어머니의 삶에 있어서 이방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이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쫓아가는, 조금씩 족적을 추적해 나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니 아일랜드, 여기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 이제 젊은 여기 에이비하고 같이 가서 뭐 연락도 갑자기 안 되고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거 아닌가 해가지고 걱정돼서 갔더니, 어머니는 사실 이제 술 잘 마시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껏 그 상황에 몰입해 있었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 추적의 과정 같은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설득력 있게 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추적의 과정이라고 말할 만큼의 뭐가 있었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 건너뛰었잖아, 사실은. 건너뛰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뭐 이런 너무 말로 그냥 다 발라버리는 것 같은데요? 편지 이야기라던가, 여기 있잖아요. 국제 오늘 표현이 참 봉암도서소. 고급지시네요. 발라버린다니. 네. 선빵을 치신다니. 오늘 뭐 정말 여기 박형만의 편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발라버린다라고 하면 이 어떤 그 전개의 과정을 너무 건너뛴 것 같지만 이제 중간에서도 소설들이 제시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온전히 추측할 수 없는 어머니의 심리를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서들은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그 과정을 복구해 나가는, 복구까지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로 그려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암시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제스처들이 저한테는 앞편에 있는 세 편의 소설이 조금 약간 결말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왜 이렇게 끝나지?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건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이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린 과거의 사건, 과거에 있었던 뉴욕의 경험과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손쓸도리 없이 멀어져 버린 주인공들의 약간 애틋한 마음만을 환기하는 것으로 앞에 세 개의 작품들이 거의 끝이 난다면 그래도 네 번째 작품은 뭔가 이들 사이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진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방법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작품이 좋았고 그런 어떤 네 번째 작품이 마지막에 배치되었을 때 앞에 또 세 개를 싹 이렇게 싹 어떻게? 싹 발라버려? 싹 어떻게? 설마 싹 선빵을 날리는 분출이 싹 도나? 네, 신진기 선배. 굉장히 오늘 방송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네 번째 소설이 이 소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라는 데 동의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소설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 맞아. 그러니까 앞에 세 편은 그냥 에세이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구성을 막 염두에 내가 하려고 둔다거나 했단 그 다음에 어떤 막 캐릭터를 막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게 낯선 곳에 이제 그 특히나 백인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동양인 여성이 이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 여성들이 느끼는 어떤 이상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뭔가 정교하게 그 심리극을 추적하면서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인종적인 혹은 어떤 젠더적인 그런 갈등들을 뭔가 이렇게 다룬다든가 사실 그런 것들을 다룬다고 하기에도 너무 좀 스케치적으로 그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조각들이 부족하죠.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최근에 이 독서 시장에서는 더 읽기가 쉬운 그리고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정교하게 짜맞춘 한 편의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소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계 혹은 알고 있거나 경험을 살짝 해봤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그런 세계에 대한 스케치 뭔가 자기가 갔던 그때 장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일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들 그게 뭐 거창하게 뭐 인종적, 젠더적, 뭐 지역적, 국가적 뭐 이런 식의 수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갈등들을 환기시키고 뭔가를 살짝 생각하게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앞에 이 세 편의 글은 그냥 그런 작품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읽히는 소설이었다면 뒤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설가가 보여주는 약간의 그 권태로움과 그 다음에 과거 자기 이제 이혼한 아내와의 그 추억을 계속 떠올리는데 그 신혼여행지였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는 얘는 달콤한 추억인데 현실은 씁쓸하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갭 차이가 뭔가 우리한테 어떤 중대한 감정이나 감각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추억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그래서 박형만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랑 무슨 관계였는지 아무런 얘기도 얘는 할 수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수진과의 그러한 이 달콤했던 한때가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떻게 삶의 씁쓸함으로 남아있는지
이 정도도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실제로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물들이나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교한 어떤 관계도를 만들면서 그려진다거나 그런 게 없이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어떠한 캐릭터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놔뒀는데 그냥 뭔가 좀 하다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끝에도 갑자기 훅 몇 년 뒤에 그냥 엄마 죽고 그런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난다. 오히려 못되게 묘사하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앞에 이 세 작품은 오히려 최근의 트렌드랄까 이런 것을 좀 작가가 염두에 두고 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썼다면 뒤에는 너무 이제 작가가 작품을 쓰려고 하다가 망쳤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실 말씀이 명확한데 왜 대답을 미루신 거죠? 아까 보니까 저기 생각이 그렇게 안 났던 거죠. 20자평 때는 그게 너무 보이더라고. 당신이 지금 방아쇠를 당긴 거야. 선생님의 방아쇠를 당긴 거야. 마인성이 그나마 네 번째 거 좋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확 버튼 딱 눌린 거지. 이게 좋았다고 이러면서. 20자평 할 때는 생각이 없었어.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아니 나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거의 한 2주 전에 읽었단 말이야. 2, 3주? 제가 유이왕 카드 게임을 보는데 카드 게임에서 그걸 왜 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제물로 바치고 더 큰 캐릭터가 소환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얘기하세요. 박건희 선생님. 네. 심리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의 거의 99%여가지고 딱히 많이 덧붙일 말은 없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것은 에세이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것이 이제 소설이 되려고 했으나 미처 소설이 되지 못한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구성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심리학 선생님께서 더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붙일 말은 없는데 마지막 소설에서 제가 좀 약간 걸렸던 부분은 화자가 남자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머니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전형적인 소설을 쓰는 여자의 어떤 시선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 남자 화장실을 갔다느니 이러면서 자꾸 남자인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작가는 물론 이제 자기가 여자 소설가니까 자기를 연상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굳이 뭐 남자의 시선으로 엄마를 이렇게 보여줄 어떤 소설 내적인 이유는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심시현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마마도 나온 두 번째 소설인가? 그 소설은 장미의 이름은 장미는 어떠셨어요? 저는 두 작품이 연결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장미의 이름은 장미하고 아가씨 유정도하고는 비슷한 주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마두의 이름은 마마두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걸 번역하면 그리고 마지막 작품도 유정 씨의 이름은 유정이라는 거죠. 뭐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욕망이 있었고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있었고 뭐 아버지만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뭐 현만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니 아일랜드에 대한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제의식은 같다고 봤어요. 저는 유정 씨는 유정 씨인 거고 마지막 작품의 주제의식은 이것도 마마두도 우리는 흑인으로서 그 다음 제3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가지려고 하지만 마마두는 마마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한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때 그 친구가 쓱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마두는 마마두인데 내가 자꾸만 어떤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제3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흑인 엘리트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익명의 공간에서 덮어 씌운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 그런 기억마저도 아름답게 왜곡되는 존재로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그러니까 2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이 마마두 그 보면서 이 여성은 자기가 40대고 마마두는 아무튼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들었을 때 27이 된 자기를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20대 초반 정도?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이 마마두가 아무튼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마마두가 긴장된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널들이 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이 분이 너무 정확하게 설정은 안 돼 있지만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제 간 걸로 설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끼병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제 생각에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은 아름답게 왜곡된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스토리는 왜곡된다라는 문장이 도끼병이라기보다는 또 외롭기도 하고 타지에서. 아니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거기에서 나쁘게 보고 싶지만 아니,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저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는 40대인데 자기를 아무도 40대라고 보지 않고 그리고 그 이제 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러한 그 이 흑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진전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판타지? 그런 식의 판타지가 이 사람이 그 낯선 곳에서 어학연수라는 이름으로 체류하는 동안에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방어벽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자기의 자존감, 동양 여자로서 왜소한 영어 못하는 동양 여자로서의 그런 여기보다 더 낮아진 자존감인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러한 판타지를 통해서 일종의 자기 방어벽으로 그나마 그거에 의지해서 견디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배상민 선생님 말씀부터 먼저 듣죠. 아까 1324가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거든요. 심지어 제가 또 뛰어들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마두라는 애를 회상하는 거겠죠. 안 좋았으면 회상했겠어요. 근데 이를 솔직히 말하면 너무 트렌드를 따라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거리 여자 둘의 여행지에서 거리두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적절한 거리에 얼마만큼의 기간 첫 번째 소설? 첫 번째 소설은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 공간에 누가 들어와서 나를 불쾌하게 했어.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걔도 좋은 마음은 있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근데 나중에 그래도 화해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최은영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은영 소설도 집요하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특히 쇼코의 미소는. 근데 그 다음에 이 삶 같은 게 이제 그 조금 더 사실 이제 격리와 폐쇄에 대한 재발견이잖아요. 코로나가 이거 유일하게 나와. 난청이라는 것 자체가 격리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세계로부터의 격리인데 처음에 그걸 못 받아들이던 주인공이 맥주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홀로 고립되어 있던 사람과 소파에 앉아 있는 장면이잖아. 거기서 그 격리와 분리에 대한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코베인. 예, 그래서 코베인과 그 이후에 자기의 난청을 삐하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변화는 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애매했던 게 뭐냐면 격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또 처음에는 또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아. 극작이죠. 작품을 쓰고 싶어서 왔는데 누군가를 관찰해봤는데 다 실패했고 근데 이제 삐 소리를 듣는 게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인식으로 가면 좀 너무 뻔해 보였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술가 소설로 보면 그건 너무 뻔해 보였고 격리를 차라리 재인식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소설이 좀 새로운 주제의식?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세 번째 소설은 좀 애매하게 뭔가 작가가 두 개를 동시에 노리고 썼다가 그냥 애매하게 마무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저는 두 번째는 뉴욕 같아요. 뉴욕이란 배경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극적으로. 어학원에 그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나도 또 이방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경험은 뉴욕이니까 가능한 걸 거고. 근데 첫 번째 소설은 뭐 이게 뉴욕이어도 되고 로마여도 되고 서울이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설도 저는 굳이 뉴욕일 필요가 있었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리와 난청의 느낌, 코베인 같은 캐릭터는 서울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실 저는 또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 할머니가 로마로 가도 되거든요. 어차피 이 할머니가 서울에 있던 자기의 모습에서 젊은 여성과 그 다음 자기의 본래 욕망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낯선 공간에서 새롭게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면모가 있고 다른 공간에 가면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뉴욕일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개별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 연결성. 연결성. 딱 하나만 저는 뉴욕으로서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새 작품은 굳이 뉴욕일 필요는 없지 않았나? 굳이 뉴욕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뉴욕이 아닐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익숙하고 어떤 일상적인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독자들한테는 그게 뉴욕이라고 해서 뭔가 어떤 선진국의 대도시 아니면 어떤 먼 이국의 낯선 곳 이런 식으로 느끼진 않는다.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뉴욕 연작이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더 진한 고찰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그 공간에 대한 기대감은 읽으면서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 작가가 뉴욕이라는 공간을 가서 뉴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뉴욕 그러면은 섹스 앤 더 시티 봐야죠. 그러니까 섹스 앤 더 시티가 지나갔잖아요. 20년대 초반에. 그게 이미 다 스테레오타입이 돼버렸고 이제 뉴욕에 대한.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여행 하면은 근데 사실 이게 여행은 아니에요. 이 소설 자체가 임시 체류 그런 의미가 더 가까운데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지마다 자기의 마음가짐이나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동남아 가면 그냥 휴식 누가 마사지 해주고 싼 가격에 호화롭게 지내다가 시간 없어? 알았어 얘기 안 해. 아니요. 얘가 막 아니 그냥 앞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선진국에 가면 뭘 이제 여기서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러 가든 아니면은 뭔가 뭐 유럽에 서유럽에 가면은 어떤 선진화된 문명화된 어떤 세계를 내가 경험한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약간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전에는 그런 식의 구분들이 그리고 서로 다른 여행지마다 다른 애티튜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고 그냥 어떤 자기 삶의 그냥 일상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된 그런 느낌을 오히려 더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소설이 굳이 뉴욕을 배경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배상민 선생님은 두 번째 작품은 그래도 뉴욕이라는 어떤 필연성이 그래도 느껴진다고 했는데 전 두 번째 작품도 요즘 무슨 광고나 경영학, 마케팅 관련된 대학원 수업에 가면 이것과 거의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다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다 그 나라에서 왕족이나 뭐 무슨 재벌집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뉴욕에서 겪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다 있어요. 이런 아니 근데 작가가 그런 경험은 못해도 여기 와서 뉴욕에서 결혼하고 나서 뉴욕에 몇 년 동안 체류했었잖아요. 그런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어떤 장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설 속에서의 장소성. 여기서도 이제 뉴욕 여행자 소설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의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무언가는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한때 작가들이 몽골 갔다 와가지고 했을 때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 중에 가장 백미는 전성태 작가의 늑대라고 봤거든요. 맞아. 늑대. 보고 있으면 왜 몽골이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유목민들이 살던 사람들이 왜 자본주의 때문에 정주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정주가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고 인간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쫙 이어져 놨어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윤석열 당선자도 죽어도 청와대 가기 싫다. 청와대에 가면 자기가 대통령을 못하겠다. 이런 장소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건 좀 병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장소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 저는 서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등 관계 없는 얘기 아니에요. 몽골의
그런 것들이 하도 관계없어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구독자 또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장소성이라는 측면들이 조금 너무 약하다. 뉴욕 연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뭐 절반 이상 하루는 아니구나. 그 뭐지? 인도 가서 또 써온 거 있잖아요. 누구지? 그 똑같은 작가인데 절반 이상의 하루 썼던 작가 이장욱. 인도가 써온 게 뭐지? 하여튼 그 작품이랑 저는 전성태의 늑대 이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왜 그 나라 그 도시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제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 단편 소설로서의 완성도는 둘째치고 연작으로서는 그 정도의 깊이를 보여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조금 의문이 남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연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이거는 어쨌거나 공간을 내세운 연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성에 대해 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연작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그러니까 작품과 작품 간의 어떤 실질적인 연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가 이 네 편의 작품에서는 거의 없는데, 그나마 찾아보면은 이를테면 이 편에서 나오는 수진이 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 소설가의 결혼했던 수진. 네, 부인 이름이 수진. 네, 그리고 아마 나이도 이 남자는 50대 초반,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의 수진은 47. 이렇게 하면은 얼추 비슷한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억지로 연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억지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예 없으면 그런 추측도 안 할 텐데, 이를테면은 세 번째 양과 시계가 없는 궁전에는 또 앞에 보면은 이번에 헌터 뭐 거기 어학원에 있는 페루의 그 정말 사촌의 사돈의 팔촌으로 엮는다. 이거 언급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정도?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열심히 찾았다. 아니 그런 게 이제 읽혀지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어떤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주제의식으로 엮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잠깐 이 작품 보면서 이 양반은 이쪽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정도의 연결성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작품집 전체가 약간 어떤 응집성이나 아니면 연결성을 가져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뉴욕이라는 공간성의 문제에 사실 더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좀 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뭔가 뉴욕이어야만 하는 필연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고, 저는 그래서 3편, 4편의 영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글쓰기라던가 문학의 영역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이제 3에서는 격리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를 잃어버린 주인공이 뉴욕이라는 공간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난청과 이게 불안과 격리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목소리를 발견하는, 뭐 이걸로 어느 정도는 가는 게 명확화됐는데, 4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암시는 되잖아요. 여행이라는 건 죽음의 예행 연습이란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거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이 경험적 영역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자기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삶에 부피를 주는 다른 뭐 독법의 영역으로서 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주긴 주는데 3편하고 4편에서는 또 연결되는 고리가 잘 없고. 왜 없어요? 인물이 뭔가 지지부진하잖아. 뭔가 하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자리를 옮겼는데 계속 잘 안 되더라. 네. 질이 멸렬한 일상은 계속 되더라.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소설은 다 연결돼요. 다 연작 소설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그러니까 저는 됐어, 끝. 이제 네. 배터리. 결국에는 일상을 더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핑계가 굉장히 마음 급해. 본인 남의 이야기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핑계가 돼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질문이 될 것 같아요.